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주변에서 난리여서 저도 원래 챙겨보고 이건 좀 얘기를 할 만하겠다 싶어서 작품을 골라봤어요. 보셨군요. 저는 지금 6부 정도. 네.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진짜 일단 캐스팅이 네. 좀 대박인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서 너무 몰입하게 되는. 그냥 제가 이 참교육이라는 작품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네. 이것을 하나의 좀 처음 오게티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아이들이 너무 건드렸다. 네. 아이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교사의 명호를 그래서 몰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같이 시리즈 작품 전체를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그게 한두 명의 오게티지만 전체라 그러면 세계관이 됩니다. 세계관이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갈 때 아예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하나의 컨셉으로 밀어붙이면 그거는 그 나름의 세계관이 됩니다. 그래서 참교육이라는 작품의 그 세계관 안에서의 학생들은 그냥 다 늙어 보이는 거예요. 감안하고 보시면 특히 아마 7화였나요? 촉법소년 이야기를 다룰 때 한 학생이 14살인데요 라고 말할 때 충격이 충분히 완화가 될 겁니다. 저 약간 14? 34살이 아니고 약간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미리 좀 감안하고 보시면 충분히 재밌게 보시는 저는 뭐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냥 정말요? 네, 그냥 너무 저럴 것 같은 부모와 너무 저럴 것 같은 선생님과 그죠. 그렇긴 한데 여기 이제 조금 이따가 줄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교권보국 멤버 중에 이제 POC도 있잖아요. 네네. 그 POC보다도 형 같아 보이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오는 데서 약간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피오도 뭐 고등학생으로 가는데. 네. 하지만 여러분 그 정도로 흔들리시면 더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 저는 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자, 일단 참교육 오늘 맞춰주신 분들 팝콘 받으실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여기 뻔히 포털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간단한 줄거리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경찰이나 군인이 할 법한 말을 하는 이분들의 정체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잡기 위해 만든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입니다. 이들은 직접 학교로 출동을 해서 선을 심하게 넘는 학생들한테 과격하고 통쾌하게 참교육을 시전하는데요. 사이다 전개와 또 강렬한 캐릭터로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정면으로 파고든 화제의 OTT 드라마 참교육, 지금부터 세연 작가의 세심한 설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원작 웹툰은 약간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저도 그걸 들었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건 저는 원작을 안 봤어요. 저도 안 봤어요. 그래서 원작을 안 보고 원작을 모르고 본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연출하고 그리고 작가를 보고 사실은 보기 시작했거든요. 연출하신 분은 홍종찬 감독이시고 이분의 전작 중에는 디어 마이 브랜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노희경 작가님의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승우 씨가 나왔던 라이프라고 하는 그 병원을 배경으로 했던 드라마도 있었고 소년 심판이라는 시리즈가 아마 참교육과 가장 좀 봤어요. 좀 비슷하게 묶일 수 있는 작품이겠죠. 나중에 소년 심판을 만들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한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 근데 디어 마이 프렌즈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나 라이프 같은 작품을 만든 분이라면 이 소재를 그렇게 좀 말초적이고 자극적으로만 다루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와 믿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작가는 이남규 작가로 이제 원작을 각색하신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웹툰에서는 기본적으로 캐릭터와 이야기 설정을 좀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영화와 드라마에 맞게 거의 새롭게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영역이다 보니까
작가의 이제 능력이 중요한데 이분의 전작도 눈이 부시게나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김혜자 선생님 나오는 네네네. 그런 드라마 장르를 잘 쓰시던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했던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작품도 쓰신 분이고, 그래서 김원철은 연출과 작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원작을 모른 채 원작에 논란이 있다는 걸 알지만 연출과 작가의 손에서 잘 필터링이 되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작품을 보기 시작했고, 웹툰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각색이 되나 봐요. 왜냐하면 웹툰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게 영상 매체로 특히 실사로 볼 때는 아무래도 거리감이 생겨요. 웹툰에서 허용되는 것들이 실제 배우들이 하고 있으면 약간 지금 너무 많은데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그 정도는 좀 많은 수준의 각색을 거치게 되고요. 소년 심판에 함께했던 이성민 배우와 이제 김무열 배우가 두 주인공 격의 이제 교권복을 이끄는 역할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카리스마가 네. 대단했어요. 이성민 배우. 그리고 이게 일단 시리즈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어쨌든 한 에피소드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끊어서 보고 있고요. 네, 여기서 그렇죠. 지금 우리 얘기도 잠깐 끊었다가 광고 듣고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잠시 후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MBC 라디오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여기 앉으세요.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전방 시속 8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잠시 후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과 함께 화제의 OTT 10부작 참교육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아까 이성민 배우의 카리스마 얘기와 이게 10분대 그냥 한 회당 한 에피소드 네. 끝난다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마치 게임처럼 하나의 미션 클리어하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는 느낌으로 어쨌든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나기 때문에 한 사건을 질질 약간 길게 끄는 느낌이 아니라서 10부작이지만 호흡이 그렇게 긴 느낌의 시리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은 아마 잘 갈 거고요. 제가 보통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영화를 보러 갈 때는 내 시간을 쓸어가는 거고 집에서 볼 드라마나 시리즈를 고를 때는 내 시간을 대신 써줄 작품을 고른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특히나 10부작 시리즈 같은 걸 볼 때 집에서 거의 모두가 자신의 부하침과 싸우고 있다 같은 드라마를 제가 볼 때의 느낌은 내 시간을 잘 좀 써줄 만한 작품을 찾는 편인 거죠. 내 의지로 뭔가 시간을 쓰는 거고 그런 점에서 내 시간을 아주 잘 써주는 드라마였고요. 이게 장르로 보면 그 수사 활극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맞아요. 범죄도시나
60km 박스형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이번에 드디어 인생길을 만났습니다. 아 근데 꽤 굵직굵직한 작품에서 꽤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잠시 그게 후 이번에 박스형 완성이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그래서의 악역과 네. 다른 작품에서 보여줬던 선한 역할이 합쳐진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의 배우를 잘 만났고 제가 딱 그 작품을 보기 전부터 작품을 둘러싼 논란도 알고 있었고 호흡으로도 알고 있었고 또 찬반 논쟁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느낌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맞는 표현을 좀 모르겠지만 500m 전방 시속 8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갔다가 놓으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이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현실에서 가장 먼 방식의 설정에서 잠시 후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가까운 이야기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권 보호복이라는 걸 설치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판타지고 그들에게 불법적인 막강한 권한 무슨 짓을 해도 그 누구도 취할 수 없는 권한을 주어진다는 것도 현실에서 가장 거리가 먼 판타지이고 심지어 꼭 판타지여야 할까요? 난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교육부 관계자로는 사람 대통령도 될 수 있거든요. 이거 국권국 진짜 좀 요즘 같은 세상에 네. 이런 초월적 힘까지는 아니라고 네. 정말 힘들어하는 교사나 학부형들을 위해서라도 네.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마에서처럼 그렇게까지 때려도 되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막힘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장 거리가 먼 설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판타지적인 설정이고 웹툰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설정인 것인데 그게 그 상태로만 머물고 끝났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판타지였겠죠. 근데 판타지 장르로 멀리 갔다가 결국에는 현실로 마지막에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짓기 때문에 이게 지금과 같은 좀 화제를 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작들 있잖아요.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가해자를 응징하는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피해자를 위로하는 이야기까지 나아간다는 게 저는 참교육이고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근데 이제 참교육을 만약에 그 드라마를 시작하시는 분들께 미리 본 사람으로 조언을 드리면 1화하고 2화는 이제 기본 세팅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게 말이 돼? 라는 순간들을 잘 넘기셔야 돼요. 특히 두 번째 에피소드. 뭐더라? 두 번째 에피소드 그 특성화고 아이들 나올 때는 네. 약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일본 학원물에 맞아요. 나오는 어떤 풍경들 같은 것이 등장할 때 이거 너무 만화 아니야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고깃집으로 치면 이제 반찬 세팅하고 불판 올리는 단계가 1화, 2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드디어 달아오는 불판에 고기를 올리는 건 3, 4, 5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 4, 5화의 에피소드가 가장 먼저 화제가 되고 가장 먼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특히 5화 우리의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의 명대사로 시작된 그 한마디가 촉발시킨 현실적인 문제들의 이야기들이 3, 4, 5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3부 보다가 PTSD가 올 것 같았었어요. 네, 이게 사실 처해 있는 상황마다 저마다 다른 화에서 그런 좀 충격과 분노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도 결국 그런 거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뭔가 영화 속의 장면이나 드라마의 장면에 반응하는 순간에 나를 좀 돌아보면 그 순간에 내가 반응하는 이유가 나한테 있거든요. 아, 그렇지. 무언가의 결핍이나 아니면 못 참겠는. 그죠. 무언가의 그 나의 어떤 버튼을 누르는 순간들은 사실 저마다 다른데 아마 3, 4, 5화부터 그리고 6, 7
현실화서부터는 약간 좀 불판 갈고 두 번째 고기를 올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아니 저는 뭐 1화 때부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이렇게까지 막 PTSD 뭐 이런 거 운운할 만큼 빠져들었다는 게 네. 이거 참 어찌 됐든 잘 만든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과장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그 이야기가 출발하는 현실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이 드라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드라마가 뭔가라도 작은 변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소망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인 것 같고 우리가 보통 좋은 작품을 질문을 던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던진다고 만들었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거를 질문지가 아니라 답안지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교육이란 작품이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때리면 됩니까? 교사의 폭력을 정당해서야 됩니까? 뭐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음표가 없어도 그게 질문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내가 분명히 숙제를 해오라고 말을 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물음표가 없는 말이지만 너 왜 숙제를 안 해왔니라는 질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참교육이라는 작품이 마치 답안지 어쩌면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제시하는 것 같은 이야기를 끌고 가지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답안지가 아니라 질문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도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는 이렇게까지 할 수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아닐까. 그래서 그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보면 14살 조법 소년의 얼굴이 아니어도 그런 것들은 어느 순간 별로 이렇게 중요한 좀 걸림돌이 되지 않는 드라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줘서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꺼내줘야 그 이야기에 힘이 붙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 이러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일단 좀 꺼내준 드라마의 그 뒷이야기들은 실제로 현실에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격하게 아주 교육 문제에 네. 고민을 많이 해주셨네요. 이게 결국에는 창작자는 자기가 경험한 데서 이야기를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한국 영화를 보면 그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기억 속의 학교는 영화 친구에서 누가 아버지 뭐하시노 네. 말죽거리 잔혹사의 그 선생님들 네. 그리고 두사부일체의 어떤 학교 시스템 이제 그런 학교에서 이제 그 성장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풀어낸 거고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학교에서 이야기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야기도 바뀐 거죠. 정말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네. 자 그러면 이 참교육 OST 중에서 한 곡 네. 듣죠. 심플 에즈 어스라는 곡이고요. 네. 참교육 사운드 트랙에서 어바웃에